외신마저 일제히 기사를 실으며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업 이익을 강제로 뺏는 사회주의식 배급을 하느냐는 공포가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정권의 위험한 단어 선택 하나에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폭락했고 1인당 5억 원의 성과급 논란 속에 최대 100조 원의 파업 피해까지 예고된 상황. 이건희 회장도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다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발상의 충격적 실체. 지금 바로 폭로합니다. 이런 초과 이익의 국민 환원,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그 글에는 초과 세수가 아니라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자는 뉘앙스의 글이 들어갔습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는 7분인가 8분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초과 세수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 표현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기업이익을 강제로 뺏는 준횡재사나 혹은 사회주의식 배급을 하려는가라는 공포를 안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앞장을 섰고 그리고 미국의 유수 언론들이 모두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용범이 쓴 그 긴 글은 초과 이윤으로 국민 배당금을 쓰자는 취지로 읽힌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용범의 단어 선택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이번에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말을 바꿨습니다. 김 시장이 말한 것은 기업 이윤을 뺏는 게 아니라 AI 호황으로 더 거친 초과 세수를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과연 이재명의 이 해명 아닌 해명이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명은 수요일 3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신들은 초과이익 환수라는 키워드를 지금도 집중 살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김용범은 누구와 상의한 끝에 그런 글을 올렸을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왜 김용범을 문책해서 글을 해내지 않고 오히려 가짜 뉴스라면서 글을 옹호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삼성전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6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회장이 노사 붕괴에 대해 회사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쳐 전 세계 고객과 그리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용은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두고 한 가족이라면서 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는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때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 자, 그런데 그 매서운 비바람은 엄청난 영업이익에 눈이 먼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일으킨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3%와 함께 원래는 15%를 요구를 했는데 노사 협상을 하면서 10% 낮췄죠. 그리고 회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센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업이익 13%와 함께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 그리고 제도화와 이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노조에게 메모리 600% 그리고 파운드리 최대 센터 성과급을 제안했다 하는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서울발 뉴스였습니다. 어제 16일 로이터가 입수한 삼성전자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월 디바이스 솔루션, 그 DS 부문이라고 부르죠. DS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는 센터에서 100% 수준의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DS 부문은 다시 HBM 등으로 실적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이 메모리 사업과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는 시스템 LS 부분, 그 사업으로 나뉩니다. 회의록에 등장을 한 사측 대표 교섭위원 김영록 부사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회사가 아니었다면 파산을 하거나 문을 닫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과급 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노조 측은 성과급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또 반발했습니다. 회의록에 있는 최승호 노조 위원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성과급 5억 원을 받는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8천만 원만 받는다면 직원들이 계속 일할 동기가 있겠느냐. 결국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투명화 등을 요구하면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회사가 1인당 5억 원씩을 주겠다는 것은 이번 로이터 통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평사원이 성과급으로 보너스로 5억 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P모건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21조 원에서 약 31조 원, 그리고 매출 손실은 약 4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20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여세 앞두고 반도체 그리고 DS 부문 사장단과 그리고 김용훈 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나섰지만 노조는 파업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영우는 민노총 출신이죠. 이에 정부는 21년 동안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던 긴급조정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이죠. 김민석 총리가 긴급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죠. 이처럼 긴급조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배경에는, 그러니까 월요일 협상에 따라서 긴급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긴급조정은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 파업이 초래할 천문학적인 경제적 충격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5월 14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 공장이 정지되면 하루 최대 1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그런데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걸리는 특성상 공정 중인 웨이퍼가 손상될 경우에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정관은 1,700여 개 협력업체, 이른바 소부장 기업의 연수의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정말 파업에 들어간다면 이는 우리 정치판과 함께 노동판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노노 갈등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은 노동판이 뒤집어지겠죠. 현재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은 더 늘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소액주주만 무려 461만 명인 국민 주식으로 오늘 현재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이 주인인 회사입니다. 그런데다 삼성전자는 시총으로 세계 11위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25%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익을 주주가 아닌 노동자들이 차지해야 하겠다며 파업까지 벌인다면 그 경제적 파장은 물론 정치적 파장도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미 반노조 국민 여론을 확인한 이재명 정권은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즉시 긴급 조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노동운동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서구에서도 성과급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언론은 전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사회가 성과급을 결정합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에 따른 재량적 보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성과급을 얼마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일로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주장하며 파업하는 것은 단체 행동권이 경영권이 본질적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리가 이런데도 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 본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치권은 왜 침묵하는 것이며 권력도 직접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왜 비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노조를 공격하다가는 엄청난 표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처분 사건에서 왜 아직도 침묵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번 사태 핵심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이 N 성과급 제도화입니다. 그걸 SK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어냈죠. 사실 이 N 제도화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난 4월 21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대수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과정에서 3%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초과이익 성과급 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해 1인당 5억 원씩 돈을 주겠다는 거죠. 사측은 성과급은 더 줄 수 있지만 영업이익 연동 구조를 고정하면 영업이익의 몇 %를 이렇게 주기로 합의한다. SK하이닉스가 그렇게 했죠. 10년 동안 %를 준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경영 유연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이익 N%의 제도화를 합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이 영업이익 연동형 고정 성과급 체계를 만에 하나라도 받아들일 경우 다른 대기업 노조들이 일제히 비슷한 요구에 나설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미 HD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의 39, 현대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의 39,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는 영업이익이 20, 카카오마저 영업이익 %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 요구는 지금 확산되는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 6단체가 삼성 노조의 총파업 철회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위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고차 방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사회가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 그리고 업황 차이를 무시한 채 반도체 보상 기준 이른바 퍼센트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사회적 박탈감은 아주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지경에 따라 돈을 받는 곳이 있고 그리고 본봉만 받는 곳이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자, 난리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 초과 이익을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근데 초과 이익이란 게 뭔 말이에요? 초과 이익이.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기업이라는 게 예. 돈을 벌면 국가 예산이야 뭐 초과 세수란 게 있고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은 예. 무슨 초과 이익이 아니 기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서 1년에 이번에 1억만 벌어야 되겠다 했는데 1억 천을 벌었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초과 이익이라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범이가 지금 이게 던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또 마치 오비락격으로 삼성전자에서 이익금을 배당을 주라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다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15년 전에 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정리를 잘 했더만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희 회장 얘기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듣도 보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경제학 책에서도 배우지 못해 이해할 수도 없는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어디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저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초과 이익이라는 게 예. 아니 기업이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이익이 남는 거지. 예. 자 오늘 이만큼만 벌 건데 더 벌었다. 그럼 초과 이익이 되면 그 초과 그럼 이익을 그거 나눠주라고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게 예. 그때 2011년 예. 그때 정운찬 국무총리가 경제학자 아닙니까? 아. 경제학자가 이게 평등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동반성장을 생각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운찬 총리가 네. 그 동반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돈을 좀 많이 벌면은 그 좀 번 만큼에서 좀 많이 남는 부분을 아. 중소기업에게 좀 주면 어떻겠냐. 이런 그 제안한 거예요. 거기에 이건희 회장이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느냐 예. 이렇게 일침을 놨군요. 그래서 쏙 들어갔던 건데 그런데 지금 근데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에 네. 이제 김용범이 정책을 책임진 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정책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용범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느닷없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그리고 용범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뭐 AI, 예. 반도체 이익 이걸 갖다가 국민 배당으로 나눠주자고 했어요. 국민 배당으로. 그렇죠. 국민 배당이 뭡니까? 주주 배당이면 주주 배당이지. 예. 국민 배당이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몇백조를 벌었던 몇천조를 벌었던 삼성전자 직원들 예. 월급 주고 직원들한테 성과급 주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이익 배분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유금이라 유보금. 그렇죠. 또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운영할 게 쓰고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유보금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보금이 많이 쌓여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디다가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유보금 저기 안 두고 다 나눠줘요? 안 되죠. 다 나눠주냐고. 아니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초과 이익이 있을 때는 그런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나면 다시 그 이익금 돌려줄 겁니까? 다시 모아가지고 회사 살립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좀 약간 겹치긴 한데 약간 다른 문제긴 해요. 그런데 일개는 이제 삼성전자 노조, 삼전 노조에서 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보너스 이런 거 말고 예. 좀 더 내놔. 좀 더 내놔. 그럼 안 내놓으면 좀 파업해 볼 거야. 그럼 앞으로 이걸 제도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쟁의에서 다 하자는 거죠. 노동쟁의 행위는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바로 이제 총파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법적 절차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무슨 그 조정권입니까? 예. 국가의 정부에서 하는 조정권이 있어요. 노동부에서 하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정부에서 그러면은 중심을 잡고 일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될 정부의 지금 최고 책임자 누구예요? 피고인이요?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 정상이 피고인이요? 비정상이요? 피고인.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요? 피고인 정상이에요? 형사 피고인. 정상 아니에요. 형사 피고인 정상이 또 비정상적인 발언. 제가 보기엔 비정상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이라는 여기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요. 결국에는 노조도 좀 이렇게 법적 질서에 따르고 경영자 측도 여유가 있으면은 재투자를 위해서 나는 걸 좀 놔두고 예. 대화가 잘 타협해서 좀 더 초과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추가 지급. 예. 추가로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노동부에다 가두고 놔둬야지. 왜 대통령이 나서냐고. 왜 이재명이가 나서요. 또 이재명이에요? 나섰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또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예.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된다. 긴급 조정 가능성, 과유불급 함께 잘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한 얘기. 그렇죠. 하나만 한 얘기인데 예. 이게 제가요 자세히 말꼬리를 잡고자는 것이 아니라 애청자 여러분 말꼬리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한 이것도 또 SNS에 글 올렸거든요. 예. 8일 날 올렸어. 18일 날. 예.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렸구만요. 여기 올린 거를 자세히 보면은요. 예. 이재명의 사고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요. 뭐냐면은 노동 중심적이에요. 노동 중심적.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발상이에요. 자본주의란 건 뭡니까? 자본과 노동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나눠 갖는 거고 자본의 돈 된 대가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래서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경영을 분리해요. 그게 바로 주식회사 아닙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 그렇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건 개인 회사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요. 그래서 분리해서 경영자들은 월급을 받고 경영을 하고 소유자들은 주식 지분에 대해서 받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장 원리, 예. 자본주의에 올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 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예.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서 말 맞아요. 여기까지는. 아, 맞아요. 예,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공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주들이 돈을 내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경영하는 기업만 생각하는 건데 주주를 지금 뺀 거예요. 주주를. 아, 그러네요. 주주를 뺀 거 아닙니까? 소유자를. 예,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니까요. 이재명이가 보면은 경제도 모르면서. 예. 저도 경제 뭐 잘 모르고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근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노동을 경제에 중요시 하려다 보니까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주, 소유주, 예. 소유주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를 혼동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경영권만큼 노동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노동권이 우선이 아니죠. 아,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영권이 먼저고 노동자는요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사 타협을 해서 노동쟁의를 하고 노동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 임금 조정 그거 안 되고 가면은 뭐 태어 안 되고 가면 파업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주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직장 폐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게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 근데 은근히 말하는데 보면 노동자 먼저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물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지만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결선한 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더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현행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하면서 말이 많아. 일단 이재명이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규정해요. 야. 무슨 당군 할아버지처럼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자기가 무슨 당군 할아버지 철학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말한 거 보세요.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회주의라는 거,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런 얘기예요. 저 맨 마지막에 봐보세요. 맨 마지막에 힘 세다고. 저게 말이 되냐고.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 놈이 왜 아파트는 안 팔고 있냐 이놈아, 이렇게 묻고 싶네요. 대통령한테 나이도 많은데 놈이라면 안 돼요. 저는 놈 짜짰어. 이재명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예.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어떻습니까? 뒤에서 비읍시으시라고 한다는데. 아니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연대하고 책임지면 얼른 들으면 말 듣기 좋잖아요. 다 좋죠. 예? 저런 얘기야. 이거 운동권 용어인데 이재명이 운동권 하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요. 맨날 소년공팔이 지겨워 뭐? 죽겠어요. 연대하고 책임지면 이거는요. 운영에 있어서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본질적으로는 어떤 체제를 어떤 이념을 지향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게 본질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느냐 인민민주주의를 체제를 지향하느냐 정치적으로는 예. 그다음에 이 경제질적으로 보면은 자본 예. 시장 경제주의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사회 경제주의를 지향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하든 인민민주주의를 하든 사회주의를 하든 예. 연대하고 책임지는 것은 언제나 하는 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연대하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뭐 사회주의만 연대하고 책임집니까? 저렇게 말이 잘못돼 있어요. 생각이 잘못돼 있으니까 말이 달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말을 편하게 한 것 같잖아요. 본인은 그러면 대통령 힘 가졌다고 본인제 지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공소 취소하려고 저 합니까? 바꿔서 내가 반사 애들 용어로 반사 힘 세다고 제 지우고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국민들은 고통이요. 사법 질서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대통령 이재명의 무지막지한 공소 취소 준동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행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힘 세다고 공소 취소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잡돌이 하느냐고 난리도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무슨 죄입니까? 수사한 건데. 박상용 검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재명이 잘못한 왜 거죠. 박성영 검사가 갖다 징계하고 그 연호술 바도 없다며 그냥 쿠쿠다스 줬다고 그걸 야, 갖다가 또 열받아갖고 목이 그냥 박상용 검사를 징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다 나도 징계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뭐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이는 파업하면 100조가 손에 나오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데 예. 삼성전자도 말 들어야 돼요. 삼성전자 노조도 뭐 부위원장이라는 자가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버렸더만요. 그냥 우리가 없애버리자 삼성전자 이렇게 회사를 없애가지고 그래 한번 없애봐라. 아 홈플러스처럼 돼봐라 아주 한번 그냥. 없애봐. 홈플러스처럼 아예 없어져 봐야지 정신을 차릴까요? 한번 없애보라고. 군산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처럼 없어져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직장 차라리 직장 직장이 그래야 돼. 없어져 버려야 정신 차리죠. 미국으로 다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노조라는 사람들이요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그냥 돈이면 무조건 달려들어가지고 정말 거짓대 달려들듯이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밉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노조도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네. 물론 많이 벌었으니까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있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조 집행부가 예. 저렇게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있습니까? 반도체만 있냐고요. 예. 모바일 핸드폰 만들고 모바일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전기 가전도 있고. 그래서 전기 가전, 모바일, 디스플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돈을 벌어서 예. 삼성전자 반도체 예. 분야에서 상당히 가버렸잖아요. 어려울 때 투자도 못하고 할 적에 삼성그룹이 버텼던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법인들이 다 가지고 와서 재투자를 하고 삼성이 지금 MS 대만하고 거기서 경쟁하려면 파운드리 분야로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가 워낙 강세니까. 예, 그래서 파운드리로 가야 되는데 파운드리로 가면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들한테 돈 다 주고 투자는 뭘로 하냐고. 그러니까요. 투자도 그래서 외국의 삼성 법인들이 반도체나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에서 한 벌어둔 유보금 있잖아요. 유보금을 갖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리슈어링. 리슈어링을 윤석열 대통령 때 세법을 개정해가지고요.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들이 법인들이 번 돈을 갖다 국내로 가지고 리슈어링을 하면은 예. 리슈어링 금액의 95% 있죠. 95%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준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2023년도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20조. 그렇게 됐군요. 20조가 들어왔어요. 20조가. 그래서 투자 훈풍이라고 그래요.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낸 성과네요. 그렇죠. 세법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인데 나중에 지금 반도체가 그 뒤로 갑자기 호황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삼성전자 설명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슈어링까지 얘기했는데 예. 선거 세법 얘기- 개정이요. 선거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지금 진짜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요.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뭐 뻔한 거 아니야? 당선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방송부터 나와가지고 시작해서요. 한동훈계가 전부 나와서 홍준표 시장을 욕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맞는 말 할 때도 이상한 말 할 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랜만에 맞는 말 했구만요. 너무 제가 잘했어요. 보기에도 한동훈이 당선 안 될 것 같아요. 1, 2, 3등 하면은 3등 될 것 같아요. 뻔해요. 사회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동훈이 당선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말했더니 한동훈이 홍준표를 향해서 탈영병이 월북한 꼴이다. 민주당이 그런다고 받아줄 줄 아느냐. 뭐 박정훈도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방송에 나오는 한동훈계가 막 난리가 났던데요. 꼴이 우습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을 떠나서 다시 제가 한동훈을 얘기하면 한동훈이는 예. 정치적 판단 능력이 유아기 수준이에요. 유아기 수준. 그래.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한동훈이가 탄핵에 동조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탄핵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 뭐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한동훈이가 탄핵에 찬성표를 안 뒀었으면은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재선거고 본고선거 할 수 없어요. 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갖고 아웃시켜가지고 그러면 지가 대통령 될 줄 그런 얄팍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유아기적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막 안 되고 뭐라 하니까 부산시장도 떨어진다고 하고 안 되고 하니까 지는 만약에 가서 해가지고 한번 해집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계산해가 도대체 뭔 계산으로 부산 북구의 보궐선거에 가서 된다 한 줄을 예. 제가 모르겠어요. 계산을. 계산이 안 되는데 혼자 이상한 계산을 했나 봐요. 4차원인 것 같아요. 4차원. 그 주변 사람들도 이상해요. 진짜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예.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 그다음 질적 분석들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부산시장 선거 있죠. 예. 박형준 예. 부산시장 후보 이미 뭐 흔히 말하는 뭐 이게 골든크로스 있잖아요. 예. 이미 내부적으로 뒤집어져서 지금 전재수 캠프에 난리 나본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이 예. 부산 전체에서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가 박영준 시장이 당선되는 분위기로 가는데 부산 북구만 따로 갑니까? 부산 얘기죠. 북구도 당연히 국민의힘 표가 다 결집되는 거죠. 더더구나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엉망진창인데 그렇죠. 서울시장 후보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전혀 깜냥이 안 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는 당선될 사람한테 가면서 보수표가 싹 박민식이한테 결집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한동훈이가 안 된다는 거요. 하정우도 안 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홍준표 시장을 그냥 욕을 하고 난리가 났던데요. 아주 꼴이 우습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